안녕하십니까. 책임진대보험 강사 신록산입니다. 자, 오늘은 10강 강의, 지난 강의에 이어서 하겠는데요. 자, 지난 강의까지는 국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모두 학습을 하셨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첫 번째 파트로서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 강의를 할 건데요. 자, 지난 시간 말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문 영업배상 책임보험과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체계와 구조가 약간 다른 점이 있고, 물론 뭐 공통점이 더 많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을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된다고 하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선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기본적인 구조와 내용을 먼저 저와 같이 학습을 하신 이후에 해당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약관 구성이 국문 영업배상 책임보험과 달리 이렇게 섹션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국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보통 약관과 거기에 따르는 특별 약관, 그리고 거기에 또 따르는 추가 특별 약관들이 이렇게 각각 병존해서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인데 비해서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섹션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섹션 안에는 또 섹션 1 같은 경우엔 커버리지 A, B, C라고 해서 보상하는 항목들을 구분을 시켜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섹션 1의 커버리지 A는 Body Injury and Property Damage Liability라고 하여서요. 신체에 대한 손해와 프로퍼티 데미지,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가 커버리지 A고요. 이 담보는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국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도 피해자 및 타인의 재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해 주니까 이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도 당연히 사람에 대한 손해와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에 가입해야 되니까 이 담보가 바로 커버리지 A가 되겠고요. 자, 커버리지 B는 자, Personal Injury and Advertising Injury Liability라고 해서요. 예, 이거는 선택 담보인데, 자, 개인의 손해와 그 다음에 광고 손해로 인한 손해를 여기서 보상해 주는 것인데요. 요거는 해당되는 업종에서 필요할 때 선택해서 가입하실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업종에서 가입하는 것이냐면 광고 회사라든지 언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는 담보예요. 그래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손해가 생겼을 때 이 담보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커버리지 C. 커버리지 C는 메디컬 페이먼트라고 해서요. 국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 말하는 군의 치료비와 이 커버리지 C 메디컬 페이먼트가 비슷한 담보이긴 합니다. 제가 같다고는 말씀 안 드렸고 비슷하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특이하게 서플리멘터리 페이먼트라고 해서요. 비용 손해에 대한 담보를 별도의 항목으로 떼어놔서 운영하고 있고요. 자, 국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는 어떻게 됐죠? 보상하는 손해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과 플러스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을 어디서 이 담보에서 보상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는 섹션 자체를 달리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리지 A 또는 커버리지 B에서 이 서플리먼터리 페이먼트를 부과해서 가입할 수 있고요. 자, 만약 이 비용 담보를 첨부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국문 약관에서는 그럴 일이 없는데 영문 약관에서는 이럴 일이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섹션 2는 Who is insured라고 해서 피보험자에 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섹션 2는 피보험자에 대한 일반 규정, 즉 국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보통 약관 규정을 이제 섹션 2, 섹션 3, 섹션 4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우리 국문 약관과의 차이점은 뭐죠? 그렇죠.
국민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는 보통 약관이 먼저 있고 그 다음 특별 약관이 있고 그 다음 추가 특별 약관이 있는데 우리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섹션별로 약관을 구분해 놓고 그 해당되는 섹션의 밑에 커버리지를 가입했을 때 나머지 내용들 섹션 2, 섹션 3, 섹션 4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내용과 보상 한도액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약관의 일반 사항에 대한 내용들은 이게 첨부해서 따라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섹션 2는 피보험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섹션 3에서는 보상 한도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섹션 4에서는 약관 일반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뭐 고지 의무라든지 통지 의무, 협력 의무 이런 내용들들, 그다음에 대위권에 대한 내용들 등등,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자, 국민약관과의 차이점은 섹션 2에 있는 피보험자 규정은요. 자, 우리가 피보험자 학습하실 때 어떻죠? 그렇죠. 기명 피보험자, 공동 피보험자, 추가 피보험자, 의제 피보험자라고 구분해서 학습을 하셨죠. 자, 그런데 국민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는 이렇게 피보험자를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그 당시에 우리가 피보험자라는 부분을 학습하시면서 기명 피보험자, 공동 피보험자, 추가 피보험자, 의제 피보험자에 대한 부분은 모두 이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 섹션 2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문약관은 그러한 피보험자를 따로 이렇게 명확하게 세세하게 분류하지 않는 데 비해서 영문약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상 한도액도 국문약관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에 나오냐면 약관에 보상 한도액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보상 한도액 안에서 보상합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디에 규정하고 있냐면 그렇죠. 보상 한도에 대한 것은 보험증권에 써 있습니다. 보험증권에. 그런데 영문약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약관 자체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뭐 나머지 약관의 일반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섹션 5는 definition이라고 해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자, 섹션 6에서는 extended reporting periods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그렇죠. ERP라고 해서 오직 클레임 메이드에서만 오직 클레임 메이드 즉 배상 청구 기존 증권에만 적용되는 ERP 규정을 섹션 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급 담보 일자 및 보고 기간 연장 담보에 대한 내용을 섹션 6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만약에 영문약관이라고 하더라도요. 영문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손해사고 기준증권으로 가입한다면 섹션 6에 대한 것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요. 배상 청구 기준증권으로 가입하셨다고 한다면 섹션 6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신다면 배상 청구 기준증권은 원칙적으로 뭐가 있어야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소급 담보 일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그렇죠. 보험기간 종료 근처에서 만약에 어떤 보험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갱신되는 보험의 종류나 또는 해당되는 보험이 해지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렇죠? 갱신 전 증권과 갱신 후 증권 그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는데 이때 이를 일부라도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보고 기간 연장 담보 바로 ERP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ERP에 대한 부분과 배상 청구 기준 증권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따로 정리하시고 학습해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생각보다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영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ERP에 대한 부분과 배상 청구 기준 증권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중요성이 높으니까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자, 커버리지 A는 바디 인저리 그다음에 뭐랬죠? 프로퍼티 데미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BI and PD 그래서 신체 손해와 재물 손해를 여기서 보상을 하는데요. 타인에게 신체 장애나 재물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국민약관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BI and PD를 보상한다고 써 있는 거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커버리지 B는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타인에 대한 인격 침해나 광고 침해가 입힘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해 주는 것인데 역시 자,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약관은 미국에서 도입한 약관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미국이란 나라는 이 명예훼손이라든지 개인의 인격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굉장히 빈번하게 그리고 요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정에서는 그냥 참고 넘어가고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지 않구나. 그러니까 배상책임보험에서 커버리지 B라는 담보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까지 하는구나 라는 점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사실 우리 신체 영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자, 커버리지 B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는 타인에 대한 인격 침해와 광고 침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준다는 거 이것만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커버리지 메디컬 페이먼트는요. 제3자에 대한 신체 장애 관련해서 사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 중에서 보상해 주는 보험인데요. 자,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의 군해치료비 특별약관과 제가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공통점은 뭐죠? 네, 그렇습니다. 첫째, 치료비를 보상해 준다는 거. 둘째, 사고로부터 1년까지만 보상해 준다는 거. 그렇죠? 요게 공통점이고요. 자, 차이점은 군해치료비 특별약관은 오직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때만 작동하는 약관인데 비해서요. 커버리지 C 메디컬 페이먼트 또는 메디컬 익스펜시스라고 하는 이 담보는 자, 두 번째 줄에 써 있죠. 배상 책임과 관계없이 먼저 보상 한도 안에서 치료에 관련된 비용 및 장례 비용을 이 한도 안에서 먼저 채워줍니다. 따라서 군해치료비 특별약관과의 차이점은 그렇죠. 배상 책임 유무와 관련 없이 먼저 작동하는 보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배상 책임 보험에 분류해서 기초배상 책임보험, 초과배상 책임보험의 내용을 학습하셨었는데요. 자, 국문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커버리지 메디컬 페이먼트가 치료비 영역에 있어서는 기초배상 책임보험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 한도를 다 채우고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을 때는 나머지 초과하는 치료비 항목은 어디서 보상해 주는 거죠? 그렇죠. 커버리지 A에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커버리지 A에서. 따라서 커버리지 C와 커버리지 A의 관계는 기초와 초과 보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해치료비 특별약관과의 차이점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네, 첫째,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이 없을 때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과 무관하게 관련 없이 그렇죠. 요런 점, 요런 게 차이점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서플리멘터리 페이먼트는 비용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인데요. 자, 비용 손해에 대해서 우리 국문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는 손해방지 비용, 권리보존 비용, 협력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도와 무관하게 보상해 주고 그렇죠. 소송 비용과 공탁보증 보험료는 한도 이내에서 보상해 준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영문영업배상 책임보험은 별도 항목으로 비용을 보상해 주고요. 첫째 차이점, 별도 항목으로 비용을 보상해 준다. 즉 보상 한도액 내에서 보상해 주는 국문약관과의 차이점이고 계약할 때 비용 항목에 대한 담보를
보상 한도를 따로 설정한다는 거. 예, 그 부분이 차이점이고요. 둘째, 우리 국문약관에서는 5가지 비용을 보상해주고 그중에 손해방지 비용, 권리보존 비용, 협력 비용은 어떻죠? 네, 보상 한도와 무관하게 보상해 주는 데 비해서 서플리먼트 영문약관에서는 서플리먼트 페이먼트라는 비용 담보의 한도 이내에서만 보상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보험자에 의해서 발생한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보험자가 누구죠?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에서 발생한 비용도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둘째, 보석보증보험료, 이거 비용이고요. 차 폐재 보증보험료, 이게 공탁보증보험료랑 비슷한 개념이고요. 자, 피보험자의 협력비용, 그렇죠. 우리 국문약관의 협력비용과 같은 것이고요. 소송상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비용, 그렇죠. 여기 소송비용이겠죠. 이것도 여기서 보상해 주고요. 6번째, 판결 전 이자, 예비 판결 이자, 그리고 판결 이자까지 비용 항목에서 보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던 것 중에서 이제 판결 전 이자와 판결 이자는 어떤 손해죠? 국문영업회상 책임보험에서는 어디에 들어가느냐면요. 예, 국문영업회상 책임보험은 이것들은 손해배상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영문영업회상 책임보험에서는 비용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문영업회상 책임보험에서는 왜 손해배상금이고 여기서는 비용일까요? 자, 미국 사법체계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는 지연이자가요. 배상 책임이 있은 날부터 5%고요. 그리고 소송 판결 등이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 확정된 판결일로부터 연 12%에 다 갚는 날까지 연 12%에 큰 이자를 부과시키고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주마다 조금 다르고 내용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판결 이자가 거의 없거나 뭐 0.1%, 2%, 많아야 1%, 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징벌적 배상 제도 자체가 많이 활성화된 사법 체계이기 때문에 손해액 자체가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 이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영문 CGL에서는 판결 전 이자나 판결 이자는 모두 비용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문약관과 달리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비용 한도가 모두 소진되면 비용을 지급할 수 없어요. 설사 그것이 협력 비용이라 하더라도 우리 협력 비용 국문약관에서는 어땠죠? 네. 보상 한도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비용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문약관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총 보상 한도액이라는 우리 개념, 예, 어그리게이트 리미트라고 우리가 학습하셨죠. 그래서 커버리지 A 및 커버리지 B, 그다음에 커버리지 C에 대해서 회사가 지급할 최고액을 뭐라고 한다? 총 보상 한도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할 당시에 총 보상 한도액을 설정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커버리지 A, 커버리지 B, 커버리지 C에 대한 손해를 각각 합산해서 보험 기간 안에 몇 회에 청구가 되었건 간에 청구의 숫자와 그런 거 관련 없이 총 보상 한도가 소진되면 그 보험 기간 안에는 이제 더 이상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총 보상 한도를 설정하고요. 커버리지 A의 보상 한도, 커버리지 B의 보상 한도, 커버리지 C의 보상 한도를 또 따로 설정을 해 놓습니다. 따라서 커버리지 C의 보상 한도가 1,000불이고 커버리지 A의 보상 한도가 5만 불이고 총 보상 한도가 10만 불이라고 한다면, 자, 어떤 한 사고가 처음 보험 기간 안에 처음 사고가 발생했다면 커버리지 C에서 치료비 1,000불을 우선 보상하고요. 그 다음에 범사 책임이 있을 때는 커버리지 A로 넘어가서 나머지 치료와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거기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도는 이제 5만 불이 되는 것이고요. 그 5만 불 한도가 넘어가는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그 사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상이 불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고에서는 이제 2만 불이 또 2만 불짜리 사고 손해배상금이 확정이 돼서 2만 불을 지급했다 그러면 이제 10만 불 중에서 5만 불과
2만 불 소진됐고요. 나머지 3만 불이 있지만 아까 군의치료비 또 1,000불 소진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만 9천 불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사고가 생겼는데 이 세 번째 사고는 사망사고라서 커버리지 C가 적용된 게 아니고 치료비는 발생하지 않고 바로 커버리지 A에서 보상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5만 불의 손해가 생겼다고 하면 자, 커버리지 A의 한도는 5만 불 이내니까 해당이 되지만 총 한도 잔여 한도인 3만 9천 불 이내에서 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커버리지 A의 한도가 5만 불이라고 하더라도 3만 9천 불만 지급하고 만약에 이렇게 지급해서 모든 총한도가 다 소진됐다고 하면요. 만약 네 번째 사고가 또 운이 없어 또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보상이 안 되는 것이겠죠. 네. 자,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산물 완성 작업 위험에 대한 총 보상 한도액은 보통 별도로 설정합니다. 즉, 커버리지 A, 커버리지 B, 커버리지 C에 대한 총 보상 한도액과 별도로 보상 한도액을 별도로 설정해서 자, 생산물 완성 작업 위험에 대한 것은 즉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의 영역은 한도를 별도로 설정합니다. 보통은. 자, 근데 그렇고 자, 인격 침해 및 광고 침해 보상 한도액. 예, 그렇죠. 이것도 한도를 따로 이제 설정할 수가 있게 이제 설정을 해놓고요. 자, 한 사고당 보상 한도액이라는 것은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신체 장애 및 재물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의 비용에 대해서 회사가 지급할 최고액을 한 사고당 보상 한도라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계약 당시 이제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는가 하는 내용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문제 조건에서 한 사고당 보상 한도액이 제시돼 있다면 그 한도 이내에서만 보상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화재배상 보상 한도액. 하나의 화재 사고로 피보험자가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면 커버리지 A에서 지급할 최고액을 따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자,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 보통 화재 사고가 대형 사고가 많고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되는 손해배상금이 엄청 큰 사고가 보통은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총 보상 한도액과 한 사고당 보상 한도액 또는 커버리지 A, B, C에 대한 보상 한도액을 설정해 놓은 거하고는 별도로 화재 사고에 대한 보상 한도액을 별도로 설정해 놓음으로써 어떤 위험의 일부라도 분산을 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화재배상 보상 한도액을 따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자, 의료비 보상 한도액은 한 피해자가 입은 신체 장애로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에 대해서 커버리지 C에서 회사가 지급하는 최고액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뭐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커버리지 A의 한도는 5만 불이고 커버리지 C의 한도는 1,000불이다라고 하면 자, 치료비에 대한 것은 배상 책임 유무에 관련 없이 일단 1,000불은 여기까지 커버리지 C에서 먼저 채워주게끔 돼서 커버리지 C가 치료비 영역에 있어서는 어떤 보험이라고 그랬죠? 예, 기초배상 책임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국문 영업배상 책임보험과 정리를 다시 한번 한다면 1. 국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선택주의다. 선택주의.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포괄주의다. 2. 국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는 보상 한도 안에서 비용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게 원칙이지만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별도의 한도로 보험가입을 한다. 그렇죠? 3. 국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는 손해방지 비용, 권리보존 비용, 그다음에 협력 비용은 보상 한도와 무관하게 보상하지만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설사 협력 비용이라 하더라도 설정된 비용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한다. 그렇죠? 자, 국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에는 군해치료비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는데 이때 군해치료비 특별약관은 어떻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때만 작동하는 예외적인 담보인데 비해서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치료비에 대해선 우선 보상해주는 기초배상 책임보험의 역할을 하고요. 자, 피보험자에게 법률 책임이 없다면 이제 거기서 종결이 되는 것이고요.
피보험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커버리지 A로 넘어가서 나머지 초과하는 치료비 항목과 나머지 손해 항목을 모두 보상해 주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 즉 커버리지 C와 커버리지 A는 피보험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있을 때를 전제로 해서 어떻다고요? 기초 대 초과 보험 관계라는 거. 자, 그리고 비용 손해 비용 항목에 있어서도 판결 전 이자 및 판결 이자는 국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는 손해배상금에 들어가지만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는 비용 손해로 들어간다는 거. 예,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죠? 예, 국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 규정이 다른 피보험자에 대한 규정 외에 기명 피보험자 외에 다른 내용은 없는데 비해서 우리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는 어떻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명 피보험자, 공동 피보험자, 추가 피보험자, 의제 피보험자와 같이 피보험자 규정을 자세한 피보험자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네, 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기존에 학습하셨던 내용 중에 어디서 또 차이점을 우리가 이미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과 국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차이점을 찾아서 학습을 하셨던 내용이 있으셨냐면 바로 자기부담금입니다. 어떻죠? 네, 국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는 손해액에서만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는 데 비해서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손해액에서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 한도에서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한다는 점이죠. 따라서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네, 한 사고당 한도 내지 1인당 한도가 설정돼 있고 또는 커버리지 A의 한도가 설정돼 있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어쨌거나 한도가 설정돼 있는 경우에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는 계약이라면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까지 이 해당됐던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의 차이점 좀 기억해 두시고 특히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한 번 더 해주셔야 되고요. 둘째로 군해치료비 특별약관과 메디컬 페이먼트를 또 같이 한 번 더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으로는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자,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학습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배상 책임보험, 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있어서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영역은 모두 면책이고 해당되는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으로 다 떠넘겼어. 즉 보험 간에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를 그렇게 면책 약관을 해놨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문인이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의 한 가지는 이미 학습을 하셨어요. 예, 그게 바로 이제 말씀드린 비행담보 추가 특별약관, 즉 임의용사가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임의용사도 전문가라고 전문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거 외에 다른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째로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보험이 있는데요. 자,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보험은 의사라는 전문인 영역의 보험에다가 병원이라는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의 보험을 합쳐놓은 보험입니다. 자, 그래서 파트가 두 개로 나뉘는데요. 첫째 파트는 의료과실 배상 책임 조항 파트가 있고요. 그 두 번째 파트는 병원 배상 책임 조항 또는 시설 관리자 배상 책임 조항,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구분을 시켜놨고요. 자, 의료과실 배상 책임 조항은 보상하는 손해는 의사 및 의료인의 의료과실에 의한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요. 예, 그렇겠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상해 주는 건데, 자,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보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근데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보험에 주된 가입자는 의원, 병원의 대표분들이세요. 예, 어떤 의료법인이 있다면 그 의료법인, 뭐 개인 의원이시라면 그 개인 의원의 원장님이 가입하시는데, 자, 이 그 병원과 그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은 보험 상품이 있어야 가입하기가 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보험이 하나의 상품으로, 즉 전문인 영역과
시설 소유 영역을 하나로 묶은 상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보험을 따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보상하는 의료 과실 배상 책임 조항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그렇죠. 의료 과실에 따라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고, 따라서 이 조항에서는 의료 과실은 누가 당하는 거죠? 그렇죠. 환자가 당했겠죠. 피해자는 환자예요. 그래서 의료 과실 배상 책임 조항에서는 모든 제3자를 피해자로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환자가 그 피해 대상자가 되겠구나라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해 주셔도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떤 특정인만을 위한 보험, 그렇죠? 학교 경영자에서 치료비 특별약관은 학생, 신입생 추가 특별약관은 신입생, 임상시험 배상 책임 특별약관에서는 누구요? 피험자와 대조군만 보상해 준다는 거. 그리고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보험에서 의료과실 배상 책임 조항은 누구만? 그렇죠. 환자만 보상해 준다는 거. 자, 주요 면책약관은 무면허 및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한 생긴 손해. 이거 뭐 당연히 면책이겠죠. 그렇죠. 자,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로 생긴 의료행위는 보상해 주지 않고요. 자,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보험자의 피용인이나 의료기사의 행위로 생긴 손해. 자,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병원이나 의사선생님이 피보험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병원이나 의사선생님, 주치의나 해당되는 이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의사급의 의사급 이상의 분들이 그러한 지시를 했는데, 피보험자의 피용인, 뭐 의료기사라든지 아니면 뭐 원무과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간호조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생긴 손해는 여기서 면책이고요. 자,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고의로 따르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과실로, 예를 들면 어떤 주사제 처방을 의사가 지시했는데 그 주사제 약을 다른 곳으로 모르고 바뀌었다. 이런 경우는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상을 해줍니다. 예. 여기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고의로 그랬다는 것이에요. 고의로. 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우리 에이즈라고 하고요. 간염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면책이고요. 자,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는 피를 다루는 이 병원에서는 주로 수혈이나 또는 어떤 피로 인한 감염으로 옮겨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은 면책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 행위 또는 피보험자가 음주 상태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 의료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면책입니다. 자, 지금 있는 면책 약관들 좀 여러분 세세하게 정리를 꼭 해두세요. 자, 왜 그러냐면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보험의 고유 면책 사유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충분히 가능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무면허 및 무자격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보험자의 피용인이나 의료기사, 후천성 면역 결핍증 또는 간염,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 행위 또는 피보험자의 음주, 약물 복용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면책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1번 배상 책임 보험은요. 앞에 부분은 전문인 영역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이고, 의사 및 병원 중에서 이제 병원 파트의 영역을 보상해 주는데, 일반 배상 책임 조항에서는 시설에 대한 위험, 즉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 약관상에 보상하는 손해뿐만 아니고 주차 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보관자 책임, 병원 내 음식물이나 약물로 발생할 수 있는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도 여기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즉 일반 배상 책임 조항은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 플러스 주차장 특별약관 플러스 음식물 배상 책임 특별약관 플러스 그 다음에 약물 등에 의해서 생산하는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영역까지 모두 이 담보에서 보상을 해주므로 어떻죠? 그렇죠.
병원에 특화된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 보험은 그야말로 병원에 특화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자, 일반 배상 우리가 제가 어떤 병원을 하나 세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병원에 주차장도 들어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식당도 들어오고요. 그렇죠. 구내식당이 무조건 직원을 위한 구내식당뿐만 아니고요. 입원 시설을 갖춘 병원이라고 한다면 환자식을 제공하기 위한 식당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것을 보상해 주는데요. 자, 여러분 어떤 걸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 여러분 제가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의 고유 면책 사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점유를, 즉 피보험자의 점유를 떠나서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인한 손해는 어디서 보상해 주지 않았죠? 네,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에서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보상해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때는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영역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영역에서 보상해 주는 이 영역은 이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과 이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의 특별약관의 그 영역을 조정해 주는 면책 약관이 바로 그 피보험자의 점유를 떠나서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인한 손해는 면책, 피보험자의 점유를 떠나서 피보험자의 영역 외에서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인한 손해는 면책이라는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의 고유 면책 사유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의 영역과의 영역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면책 약관입니다. 자, 그런데 병원 배상 책임 보험이라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보험을 만들고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음식물에 대한 손해, 즉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환자에게 공급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즉 병원이라는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인 병원의 점유를 떠나서 그 점유권은 환자에게 옮겨지게 됐고요. 그렇죠. 점유권자는 환자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내에서, 그렇죠. 병원 안에서 식사를 하시니까 구내에서 소비되는 재물 또는 음식물로 생긴 손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에서 보상해 주지 않지만 여기 병원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음식물에 대한 손해 이 부분은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영역이지만 여기에 플러스를 해놨고요. 약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어떤 약물을 잘못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걸로 생긴 손해도 마찬가지로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영역에서 보상해 주는 것인데 이것도 여기에 플러스를 해놨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아까 시험 말씀을 드렸을 때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 보험이 출제가 언제인지 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의사 전문인 배상 책임 영역에서는 어떻죠? 예, 고유 면책 사유, 특이한 고유 면책 사유가 있고 이 병원 배상 책임 쪽에서는 어떻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하는 손해가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과 달리 좀 더 범위가 제조물 배상 책임의 영역,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의 영역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다는 거 구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은 그러면 어떤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 것이냐면은, 자,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에서는 음식물에 대한 손해는 보상해 주지 않기 때문에요.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과 음식물 배상 책임 추가 특별약관을, 즉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의 한 영역인 지금 우리가 아직 이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아직 학습을 하지 않았긴 하지만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영역의 한 종류인 음식물 배상 책임 추가 특별약관을 가입하시면 되고요. 이때 업종이 식당, 음식에 관련된 업종이시면 이 두 가지 약관을 같이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업종이라고 하면
당연히 음식물 배상 책임 추가 특별약관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해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지난 9강에서 그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과 도급업자 특별약관에 대한 사례 문제를 저희가 같이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자,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과 도급업자 특별약관은 절대 하나의 사고로 인해서 이 두 가지 보험이 같이 등장해서 보상을 해주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시설과 관련되었거나, 자, 시설을 떠나서 일의 완성을 위탁받은 업무를 하거나, 이 두 가지 업무는 절대 같은 사고로 묶일 수 없다는 거죠. 자,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자,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 도급업자 특별약관,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이 세 가지 보험은 모두 가입을 하실 수 있지만 어떤 보험 사고가 생겼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보험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같이 작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제가 예를 다시 한번 들어드리면요. 자, 엘리베이터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설치하고 서비스까지 제공해주는 업체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엘리베이터를 생산하는 시설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 자, 엘리베이터를 이제 제조된 엘리베이터를 구입한 구입자가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그 설치비를 받고 그 엘리베이터에서 설치하는 중에 사고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건 일의 완성을 하던 중 생긴 사고니까 도급업자 특별약관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모두 다 끝났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뭐 이게 설계상의 결함이 됐건 표시상의 결함이 됐건 아니면 제조 과정상의 결함이 됐건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제조물 책임법상 배웠던 그런 결함이 있거나 또는 물건 자체는 결함이 없었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자, 이것을 완성 작업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서 담보하는 영역이에요. 이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때는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서만 담보를 해 주는 거예요. 즉 그 결과적으로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과 도급업자 특별약관, 그다음에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이 세 가지의 보험은 절대 두 가지 이상 양립할 수 없다. 즉 하나의 보험 사고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 상품이 보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런가? 즉 보상하는 손해와 면책 약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학습하실 예정에 있는데요. 자,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의 면책 사유에는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 그리고 도급업자 특별약관에서 중복해서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을 면책 처리해 주는 그런 고유와 면책 사유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 도급업자 특별약관,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의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 보상하는 손해와 고유 면책 사유를 각각 구분해서 비교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 학습이 끝나시고 나면은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 자, 오늘 학습하셨던 부분 중에서 그렇죠. 국문 영업배상 책임보험과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특히 차이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해 두시고, 자, 군의 치료비 특별약관과 어떤 약관, 메디컬 페이먼트와의 공통점, 차이점도 구분해서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학습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 번에 많은 시간,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법률상 책임, 그 다음에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 이론, 그 다음에 각 개별 상품에 대해서 학습을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학습을 하시면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학습 효율이, 이 책임근제 보험이라는 과목에 대한 학습 효율이 절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꼭 지금 시점 정도 됐을 때, 그렇죠. 지금 시점 정도 됐을 때 필요한 구분점, 정리해야 될 내용 반드시 개인 각자가 정리하셔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앞으로 진행될 학습 내용까지도 모두 포괄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의 프로세스에 맞게끔 이해하고 정리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부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제가 좀 잔소리같이 말씀드린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꼭 좀 부탁드리고 같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일반 배상 책임 조항의 주요한 면책 약관은 어떻죠? 자,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의사의 즉 전문의에 대한 영역은 앞에 의사 즉 전문의 영역에서 전부 다 보상을 해줬단 말이죠. 따라서 이 일반 배상 책임 조항에서는 어떻죠? 예, 전문의 영역은 면책이라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의사, 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한 의사와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 접골사 등 전문 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면책이고요. 자, 가입 여부를 묻지 않고 의무보험인 가스사고 배상 책임 또는 화재보험의 신체 손해 배상 책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즉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여기서도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전통적으로 전문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직업들은 여기 다 들어갔어요. 의사, 한의사, 수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 접골사 등등 다 들어가 있는데 자, 요즘에 최근에 이제 등장한 전문인 영역이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바로 요양보호사가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요양이 좀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이제 그런 직종이시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셔야 돼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으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우리 또 건강보험에 그 요양보상이라는 제도가 이제 신설되고 요양보험제도도 우리가 지금 따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요양보호사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험에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이라는 상품이 이제 등장한 지가 이제 신설돼서 판매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도 일종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고요. 보상하는 손해는 전문인인 누구죠? 그렇죠. 요양보호사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행한 행위로 기인해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때 이에 대한 손해 및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요양시설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요양보호사의 활동함과 관련된 영역이라면 이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요양시설의 문제로 생긴 일이라면 요양시설이 가입한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본다면 자, 요양보호사가 식사를 주시던 중에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환자가 낙상을 했다면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의무를 위반해서 생긴 사고니까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만 자, 환자가 요양시설 안에서 이동하던 중에 바닥이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한다면 그거는
시설의 소유 사용 관리의 문제로 인해서 요양시설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서 생기는 손해이므로 요양시설과 관련된 일반 배상 책임 보험, 뭐 시설 소유 가해자 특별 약관이 주로 되겠지요. 여기서 보상해주는 보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이점, 앞에서 학습하셨던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 보험하고 결국은 같은 메커니즘, 같은 논리예요.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자, 실제 이제 사례 문제로 해서 시험에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즉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조건을 제시해주고 시설 소유 가해자 특별약관에 가입했다고 조건을 제시해주면서 어떻다는 거죠? 사고 내용에 따라서 과연 어느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냐라는 문제, 얼마든지 출제 가능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까지는 이제 우리가 전문인 직업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우리 세 가지 중요한 담보, 시설 소유, 도급업자, 그 다음에 발주자 미필적 배상책임 특별약관, 그리고 시설 소유, 도급업자, 그 다음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과의 관계, 국문약관과 영문약관과의 비교 정리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 꼭 오늘 이 강의 마친 이후에 좀 부탁 꼭 여러분들이 좀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식강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